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RM을 둘러싼 견제와 갈등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RM은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이 모든 팹리스에 자신의 반도체 IP를 로열티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라면 다 ARM의 덕을 보고 있는데요. 실제 ARM은 각종 인베디드, 컨트롤러, 사물 인터넷, 모바일 기기에 탑재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까지 범위를 점점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저전력에 특화된 칩이라는 기존 특성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성능까지 이전 칩보다 훨씬 개선되면서 모바일 API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애플 퀄컴 등도 ARM 기반 CPU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노트북과 PC 시장을 보면 스마트폰과 같은 노트북 PC 시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AP 성능이 이전보다 몰라보게 올라오면서 이제 노트북 PC에서도 이 배터리 수명 경쟁이 빚어지면서 ARM이 더 각광받는 모양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바일화 되다 보니 노트북도 보다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결과 지난 수십 년간 CPU의 대명사가 되어온 인텔이 점점 퇴조하고 있고 ARM 기반의 CPU가 뜨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접속이 잘 되고 오래가고 가볍고 열이 안 나는 마치 스마트폰과 같은 노트북 컴퓨터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칩 세계에서도 저전력과 전력 효율이 중시될 수밖에 없는 만큼 ARM 기반 칩에 대한 선호도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봅니다. 이미 ARM 기반 칩은 인텔의 X86 아키텍처 기반 칩, 그리고 핵심 소프트웨어인 EDA 업체 미국의 시노쉽스가 만든 아크 프로세서 IP 등을 압도해서 가장 많이 출시되는 칩입니다. 물론 출시되는 칩의 개수만으로 칩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반도체 세계에서 ARM의 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ARM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것은 조건 반사적으로 ARM에 대한 견제도 세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장 퀄컴은 자신이 의존하는 ARM의 IP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누비아를 인수했습니다. 현재 퀄컴은 칩 대부분을 ARM에서 직접 라이선스를 받은 코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누비아는 ARM의 기본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독자적인 코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퀄컴 입장에서는 누비아 인수로 앞으로 더 많은 맞춤형 코어 디자인을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ARM에 지불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설계 기업으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삼성도 ARM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ARM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 CPU 코어를 만들던 몽구스 팀 해체로 CPU에서는 ARM의 의존도가 커졌지만 엑시노스 2100 이후에는 GPU에서 ARM의 만리 대신에 AMD RDNA에 기반한 IP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AMD와 두루 손잡음으로써 ARM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인텔 AMD도 배터리 수명을 한층 강한 칩을 선보이면서 ARM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인텔은 개방된 IP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팹리스들이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리스크5, 즉 오픈소스 기반 아키텍처인 리스크5 기반 설계 업체 사이5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한 인텔은 사이5가 자신의 미세 공정을 통해서 프로세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이미 사이5 IP 포트폴리오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인텔이 나중에 자신과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사이5를 키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사이5가 독자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인텔 프로세서와 경쟁 관계로 진입하게 되면 TSMC, 삼성과 같은 파운드리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인텔로서는 사이5를 자신의 바운드리 내에 묶어두면서 ARM 기반 CPU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ARM이 칩 업체들의 이런 전방위적인 견제 반격 카드를 꺼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외신에 ARM이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반도체 칩 가격에 1~2% 로열티를 받던 기존 로열티 산정 방식을 앞으로는 칩이 들어간 모바일 기기 기준 평균 판매 가격을 바탕으로 로열티를 받겠다는 계획을 팹리스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로열티 산정 방식은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는 모바일 AP의 개당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지금 현재 퀄컴 AP 같은 경우는 $40, 미디어텍의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한 $17 수준입니다. 현재 ARM은 이 가격의 1~2% 정도 되는 로열티를 팹리스로부터 개당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스마트폰 판매 가격을 베이스로 반도체 IP를 사용한 로열티를 책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그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은 $335였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1~2%가 아니라 0.01%만 받아도 기존 로열티 수입보다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ARM 입장에서는 기존 팹리스들이 ARM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챙길 것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봅니다. 그 ARM이 계획대로 반도체 단가가 아닌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책정한다면 기술 사용료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고사양 스마트폰에 대부분 퀄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ARM에 지불하는 퀄컴의 IP 사용료가 높아진다면 이는 그 자연히 갤럭시 스마트폰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 퀄컴이 ARM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큼 이를 삼성에 판매하는 칩 가격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연쇄적으로 폰 판매 가격 인상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특히 애플의 경우는 ARM에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퀄컴 삼성처럼 CPU 설계를 라이선스하지 않고 ARM으로부터 명령어 세트만 빌려서 직접 CPU를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애플 AP는 몬순과 미스트랄 코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RM이 IP 사용료를 올린다 하더라도 타격이 크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애플은 타격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산정 방식 바뀌어도. 물론 ARM과 퀄컴 등 고객사 간 협상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바뀌는 정책이 지금 알려진 대로 집행될지는 속단하기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ARM이 자신이 커지는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서 낮추려는 그 팹리스에 반격을 가한 정책 변화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ARM은 퀄컴에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RM이 과거 누비아와 체결했던 IP 계약이 이제는 누비아가 퀄컴에 인수된 만큼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ARM이 퀄컴에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 ARM 입장에서는 모바일 AP에서 CPU로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애플에 이어서 퀄컴마저 누비아가 개발한 자체 CPU 코어로 CPU를 만들게 되면 CPU 시장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이 돼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ARM으로서는 누비아와 이전에 맺었던 계약을 문제 삼아서 이 퀄컴이 누비아가 개발한 커스텀 코어를 계속 개발하고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ARM 입장에서는 퀄컴이 대형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고객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걸출한 설계 기업이 자체 코어를 개발하는 추세에 ARM이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실 그 ARM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설계 자산을 많이 빌려가서 그대로 쓰는 회사가 최고의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그 ARM 입장에서는 애플이 가장 돈이 안 되는 고객이고 애플보다는 퀄컴이 낫고 그 다음은 삼성입니다. 삼성보다 더 돈이 되는 고객은 설계 실력이 가장 떨어져서 세미 커스텀도 안 되는 중국 업체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팹리스의 실력이 점점 좋아져서 자체 코어를 만드는 팹리스가 많아질수록 ARM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ARM도 스마트폰 IP 사업에서는 더 성장 여력이 크게 없다고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CPU 시장을 비롯해서 서버 시장, 자율주행, 그리고 다른 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하는 것이죠. 사물 인터넷 등도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팹리스와 갈등 구조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ARM이 뉴욕 증시,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해서 몸값 불리기를 위해 로열티 책정 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